혹시 지난 한 달간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지인들의 해외여행 사진이나 자녀들의 성공 소식을 접할 때, 혹은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근황을 들을 때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이와는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바로 놓치는 즐거움, 즉 조모가 오히려 우리 뇌에 더 깊은 만족감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남들의 시선에 갇혀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떨쳐내고 진정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뇌과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모라고 부르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포모는 현대사회에서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흔한 감정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타인의 삶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이 즐기는 근사한 식사, 멋진 취미활동, 혹은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만 재미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죠. 이러한 포모는 우리 뇌의 특정 영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비교와 관련된 뇌 영역인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타인의 성공이나 즐거움을 자신의 결핍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나 자극에 반응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포모를 더 강하게 느끼고, 이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은퇴 후의 삶이나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포모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 때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더욱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뇌는 이 불안감 너머에 숨겨진 더 큰 만족감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놓치는 즐거움, 즉 조모는 무엇이며 왜 우리 뇌에 진정한 만족감을 줄까요? 조모는 단순히 남들이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조모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효과. 포모가 외부의 즉각적인 도파민 자극에 의존한다면 조모는 내면의 만족감과 성취감에서 오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조모는 단기적인 쾌락보다는 장기적인 행복과 평온함을 선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들과의 모임 대신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나만 빠지는 건가 하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지만 이내 고요함 속에서 얻는 평화로움과 자신에게 집중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뇌가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얻는 보상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의도적인 고독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모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우리 뇌의 잠재력을 깨우는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남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나만의 속도로 삶을 음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놓치는 즐거움을 뇌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뇌가 조모를 선택하게 만드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꾸준히 반복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포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가족과 대화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등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청에 응하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 혹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약속이나 활동을 줄임으로써 얻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는 뇌에 큰 보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의도적인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5분씩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거나 주말에 1~2시간 정도 혼자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만의 시간은 뇌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이나 자연과의 교류는 뇌의 회백질 밀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뇌는 진정한 만족감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모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과 조모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뇌과학적 원리,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하거나 불필요한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혹은 나만의 의도적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놓치는 즐거움으로 이끌고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들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